무의식 고차원에서 동하게 되면 내 삶을 마음대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을 이룬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고 그들은 책으로, 유튜브 영상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도끼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론적 측면을 파고들어서 공략을 하게 되면 더 빠르게 내가 원하는 방향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서 DNA를 통해서 전수되기도 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내려오는 신념과 감정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은 무의식이 투명한 백지 상태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세상을 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백지는 점점 여러 가지 색깔과 그림들이 칠해지게 되는데요. 그러한 백지는 내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세팅이 되기도 하지만 대다수 내 것이 아닌 부모의 무의식의 신념과 집단적인 무의식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나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주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삶의 가치 판단대로 삶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은 다른 삶인데 1등이 좋다길래, 엄마가 좋은 회사가 좋다길래,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타인을 의식하는 가치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가 어렵고 무의식 성찰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꿈에 다가갈 것이고 도끼를 가지고 살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원하는 직장에 갔지만 나는 아직도 불안한 것이 많고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무의식에서는 계속 심상화하고 꿈을 상상하면 된다고 시크릿에서 그렇다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역시 다 사기였어. 하고 무의식 성장에 대해서 혹은 끌어당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시크릿을 이루기 위해서는 6가지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방해물 인지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들을 간절히 원하는데 왜 안 되는 걸까? 그 간절함이 어린아이가 해맑게 마냥 좋아서 하는 소원이고 신념인지 아니면 불안과 공포로 이루어진 불안으로 이루어진 소원이고 신념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강렬하게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순수한 풍요로운 기쁨의 에너지만이 가능하게 합니다. 부산물로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생기면 방해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씨앗이 트기도 전에 시들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나아감에 있어서 지금 부자가 되고 싶어. 왜냐하면 지금의 내 삶이 너무 싫기 때문이야. 하는 마음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의 정화 없이 나아간다는 것은 갓난아기가 뛰어가기를 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가기 위해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시키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정화는 또 다르게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 알아주기입니다. 분명히 많은 분들이 어떠한 것을 소원하는 것에 반드시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질 확률이 높은데요. 대다수가 결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지지 못할까봐 두려운 공포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강렬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장 원초적이고 자극적인 에너지에 크게 마음을 쓰기 때문에 불안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안정한 에너지를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내면 아이가 있습니다. 모두들 연애를 할 때 어린아이가 되거나 미성숙해지는 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애할 때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이 이 내면 아이인데 이 내면 아이와 나는 분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면 아이를 살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아이의 결핍과 공포, 불안감을 탐색을 하다 보면 그 안에는 반드시 상처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 상처를 어루어 만져줬을 때 그 결핍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 방해물을 조금씩은 소거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면 아이를 살펴보면서 그동안 열심히 살아와 주었고 애를 많이 썼고 지금도 너무 잘 살고 있다고 나의 내면 아이와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위로와 공감입니다. 마찬가지로 내면 아이가 마음이 풀릴 때까지 마음과 감정을 잘 들여다봐주고 마음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떼쓰는 어린아이를 생각해 볼게요. 어릴 때 너무나 가지고 싶었는데 엄마가 장난감을 사주지 않아서 크게 입을 벌리고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엉덩이를 때리면서 집에 들어가자고 해요.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지만 나는 집에 들어갑니다. 이럴 경우에 장난감에 대한 열망이 더 억압이 되었기에 나중에 빵 터지게 됩니다. 반대로 엄마가 많이 서러웠구나, 너가 많이 가지고 싶었구나, 장난감이 참 멋있다. 근데 엄마가 돈이 없어서 돈이 생길 때 같이
와서 사러 올까? 오늘은 너무 사고 싶겠지만 구경하고 다음번에 맛있는 거 먹고 꼭 사러 오자 라고 들었을 때 분이 다 풀리지는 않지만 서러운 마음이 한결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나의 내면의 또한 서러웠던 경험과 결핍을 위로받고 달래줘야지만 억압이 풀리면서 느슨해진 마음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살아옵니다. 열심히 출근하고 퇴근하고 자기 개발까지 너무나 열심히 사는데 현실은 나아지는 게 없어서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합니다. 그 안에는 가난에 대한 공포가 서려 있고 열심히 살아야지만 도태되지 않는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모든 것을 통제해야지만 마음이 불안하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요. 어린 시절에 결핍이 반드시 있겠죠. 오히려 그런 분들은 통제가 강한 부모 밑에서 자랐을 수도 있고요. 억압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을 확률도 높습니다. 그러한 통제를 스스로가 셀프 통제를 하면서 열심히 지금도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이때 풍선에 공기를 빼듯이 힘을 빼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참 열심히 살았다고. 그동안 너무나 열심히 살았고 어린 시절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잘 버티면서 살았는데 지금도 열심히 사는 모습이 짠하면서 대견하다. 너무 잘해왔다 라고 말이죠. 이런 분들은 부모님에 대한 적대감도 많이 서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바로 용서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용서 혹은 가난에 대한 용서겠죠. 불순물을 제대로 걷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반발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절대 용서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불순물이 계속 생기게 되면 통제와 억압, 가난, 불안, 공포라는 감정선과 연결되기 때문에 계속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씩 바꿔야 되는데 부모님의 행동을 조금 다르게 보아서 부모님이 했던 것 또한 사랑일 수도 있어. 그때는 부모도 부모가 처음이었을 수 있고 미숙했을 수도 있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주 나쁜 것이었지만 나 또한 어느 순간 상황이 힘들다 보면 폭발하기도 하잖아 하는 마음을 내는 것. 이러한 마음에 대한 집착은 어느 순간 카르마가 되고 반복하는 또 반복 패턴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부모님 중 내가 가장 미워하는 부모의 성격 단점을 담게 되고 비슷한 양상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용서라는 테마는 거쳐야 되는 작업이기도 해요.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감사입니다.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들을 살펴보면 풍요로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감정선들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는 에너지끼리 뭉치는 습성이 있고 끌고 오는 습성이 있어서 긍정적인 마음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나의 삶에 대한 감사한 마음들을 내어야 합니다.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지금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지가 멀쩡한 것에 감사하다. 먹고 싶은 음식을 한 번씩 먹을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도 감사하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 명의 친구가 있음에도 감사하다라는 생각 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무의식은 습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습관을 100일 동안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동적으로 감사함이 떠오르게 되고 자연스럽게 감사할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작용이 끝난 후에 비로소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밭이 비옥할 때는 새싹이 잘 자라고 결실을 잘 맺듯이 밭에 자갈도 많고 땅이 썩어 있고 너무 많은 벌레가 있고 잡초가 무성하다면 씨앗을 뿌린다고 해도 잘 자라지 않게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내가 원하는 목표를 생각해보고 상상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이야기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것에 대한 파장과 에너지를 많이 낼수록 행복함과 풍요로움이 많이 끌어당길수록 정말 끌려오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요. 예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시크릿을 믿지 않았을 때 그냥 시험 삼아서 돈 1,000만 원이 들어오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 전에 상상을 하고 통장에 그 숫자가 꽂히는. 근데 굳이 들어오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상상하면서 웃으면서 재밌게 잠이 들었습니다. 한 달가량 습관처럼 실행을 안고 했는데요. 그 다음 달에 정말 진짜 기적처럼 1,000만 원이 들어오는 경험이 있습니다. 직장인이 어떻게 1,000만 원이 그냥 들어올까요? 근데 신기하게 정말 1,000만 원이 들어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방해물도 없었고 들어와도 그만, 안 들어와도 그만, 절박함도 없었습니다. 들어오면 최고 하는 마음으로 힘을 빼고 상상하고 행복해했던 마음이 기억이 나는데요. 불순물 없이 아이처럼 행복해하고 집착하지 않고 안 되어도 괜찮다 하는 편안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내어야 끌어당기게 됩니다.